자, 크보 오프너 고교 유망주들을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고교 야구의 아버지 이재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고교 야구가 이제 그 어차피 프로야구처럼 똑같이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가장 그 첫 번째 대회인 이마트배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프로야구 KBO 리그도 좀 일찍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고기야구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워낙 날씨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찍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일찍 이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마트배 올해 우승팀은 서울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김동수 감독이 이끄는. 네, 그렇습니다. 네. 김동수 감독이 뭐 올드 팬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1984년, 85년 그러니까 김동수 감독이 2학년, 3학년 때 두 번씩 이관왕을 했거든요. 그 네 번의 우승에 김동수 감독이 모두 MVP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구 최전성기를 만들었던 그 레전드 선수가 그렇죠. 이제 까까머리 선수들 지도를 하면서 이번에 우승을 시키니까 서울고 쪽에서는 완전히 뭐 난리가 났죠. 네. 아무래도 이제 대회가 뭐 가장 이르게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은 그 뭐 이변 또 우승 후보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초반에 좀 탈락하는 좀 이변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는 우승 후보들이 뭐 여러 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뭐 상하이 팀 이렇게 구분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뭐 지난해 우승을 나눠 가졌던 이 전주고와 덕수고가 올해도 강할 거라고 했지만 두 팀 다 조기에 탈락. 그렇군요. 그리고 부산고 전력이 워낙 좋아요. 맞아요. 투타 뭐 전반적으로 네. 다. 그래서 부산고가 우승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네. 부산고 탈락. 어허. 북일고 뭐 이 어이구.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네. 많거든요. 북일고 탈락. 인천고가 투수들이 이게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인천고가 다코스다, 복병이다 했는데 인천고 탈락. 오. 뭐 이러면서 줄줄이 우승 후보들이 탈락을 하니까 이게 이변 한두 팀 정도 보통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군요. 이게 또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또 우승 후보들이 조기 탈락하는 또 이변이 좀 있었군요. 그렇죠. 뭐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왜 이럴까라는 네.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너무 일찍 시작을 올해 하다 보니까 몸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선수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좀 변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물론 이제 뭐 지난해에 2학년 이제 올해 3학년 올라오면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선수들은 올해 이제 지명을 받게 될 선수들, 요 선수들로 유망주들을 조금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6년도 프로야구에 입단하게 될 고교 유망주들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오늘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뭐 해마다 또 이 유망주들이 또 이렇게 파릇파릇 이렇게 이 새싹처럼 나타나니까 그렇죠. 항상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는데 올해 역시 상당히 유망주들이 있고 앞으로 한국 야구 미래를 짊어지고 갈 만한 그런 또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뭐 이 서열을 나누는 것보다는 네네. 사실 서열을 나누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또 선수들이 한 달 한 달 막 그렇죠. 고등학교 선수는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포지션별로 투수도 뭐 우완, 자완, 네네. 사이담 이런 식으로 좀 포지션별로 어느 정도 좀 나눠서 네. 소개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마 저희와 함께 하시다 보면 26년도에 이 KBO에 들어올 또 26년에 프로야구에 들어오게 될 선수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구도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크보 오프너 고교야구 유망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뭐 가장 큰 건 역시 투수들이겠죠. 가장 그렇죠. 뭐 주목을 받는 파트는 뭐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네. 빅3 뭐 빅4 항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올해 역시 그 빅3라고 해서 일찌감치 주목을 받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은 역시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오면서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카우트들도 뭐 계속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어떤 선수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제가 뭐 이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네. 스카우트 10개 구단 스카우트들에 대해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그 명단을 조금 유망주들 아니면 또 팬들께서 주목할 만한 선수가 누구인지 좀 소개를 해주게 좀 설문조사를 제가 요청을 했었더니
10개 구단 모두가 다 표를 던진 그 유망주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 궁금한데요. 공교롭게도. 네, 그게 천안 부일고의 박준현 선수. 박준현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네, 지금 두산 베어스 박성민 코치의 아들이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은퇴식 할 때 그 NC 다이노스에서 맞아요. 시구를 했던. 맞아요. 그래서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 선수가 지금 랭킹 1, 2위를 다투는 최고 그렇군요. 투수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하. 네, 그리고 장충고의 장신의 우완 투수 문서준 선수가 있습니다. 문서준. 네, 이 선수도 150km의 강속구를 던지고 있고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장래성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 광주 일고의 김성준 선수 이 선수는 투타 이도류인데 앞으로 이 투수로 가야 될까 타자로 가야 될까 아니면 두 개 다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일 정도로 투타 양면에서 지금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박준현 선수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일단은 그 하드웨어가 좋습니다. 아버지는 좀 약간 키가 좀 네, 크진 작잖아요. 않죠. 네. 178cm인데 이 선수는 아빠보다 10cm가 더 커서 188cm니까 키도 크고 네. 또 얼굴도 잘생기고 지금 지난 또 동계 훈련을 하면서 엉덩이 허벅지가 이 투수로서 이제 완전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말 리그 이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155를 찍었다 그랬거든요. 최고 구속을. 이미요? 네. 와. 그런데 이마트배 끝나고 나서 지금 157km까지. 157이요? 네. 와. 최근에 이제 공주고전에서 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로 와서 보고 있는데 97말, 98말을 찍으니까 이야. 이건 뭐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렇죠. 사실은 또 네. 이게 앞으로 황금사작이라든지 뭐 맞아요. 조금 이제 청룡기 이렇게 여름을 접어들게 되면 이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올지 지금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160km를 던지는 그렇죠. 아빠가 워낙 또 파워 히트였잖아요. 맞아요. 힘이 좋았고. 그런데 이 선수도 힘이 좋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금 이 거칠다. 제구가 안 되는 날 날리는 공도 있고 막 그랬지만 이 하체 훈련을 많이 하면서 밸런스가 잡히니까 제구도 좋아지고 구속도 그렇고 구위도 그렇고 파워 커브가 워낙 좋고 슬라이더가 좋고 그런 선수라 이 선수에 대해서 모두가 좀 군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천안북이라면 또 이미 이제 저 뭐 하나 팬들이나 뭐 잘 아시는 이상군 감독이 이제 팀을 맡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저희 제작진들이 보여줘서 봤는데 저 마운드에서 내려가면서 약간 그 공을 이렇게 감독이 저 교체할 때 공을 달라고 하는데 좀 애매하게 공을 감독에게 전달하면서 약간 좀 비난도 좀 받고 뭐 이런 얘기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화면에 잡힌 거 저도 봤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된 거예요? 팬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야구 어떻게 에티켓 스포츠니까 그렇죠. 그런 장면을 좀 보기가 쉽지가 않죠. 감독이 가서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렇죠. 내려가다가 공을 이제 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노루 패스 비슷하게 그렇죠. 이렇게 뭐 뒤로 노루 패스 던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팬들도 많이 이제 비난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을 보고 놀라서 그날 이상훈 감독한테 통화를 해봤거든요. 밤에 그리고 또 뭐 최근에도 한번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박진웅 선수가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 몸살이 감기 몸살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인데 또 첫 대회니까 본인한테도 중요하고 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경기인데 그날 실책도 많이 나오고 본인 또 공도 안 나오고 이러면서 그날 용마고한테 경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라 그럴까 심리적으로 이 타격을 받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훈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갈 때 야 볼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던져서 이상훈 감독도 깜짝 놀랐대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그런 화제가 되고 뭐 그런지 몰랐는데 어쨌든 북일고 그 감독실을 불러서 혼을 내고 너는 너 하나만의 그렇죠. 박준현이 아니다. 천안 북일고를 대표하는 선수고 또 후배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너는 이제 전국에서 다 주목을 하는 선수가 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혼을 냈더니 거기서 울면서 죄송하다고 이제 자기가 뭐 잘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 전에 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대요. 네. 항상 예의 바르고 그랬던 선수인데 그날 뭔지 모르게 그러는 바람에 이상훈 감독도 박준현 한테는 혼을 낼 일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에 혼을 냈고 또 박준현도 울면서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 이후에 또 이 진필충 코치가 지금 투수 코치로 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투수 파트를 다 모아놓고 또 참 주의를 주고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공주고전에 가서 157km 던지면서 자신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성도 했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자기 공을 이제 던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야 볼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모자를 벗고 인사. 모자 벗고 인사하고 공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이상구 감독도 그냥 흐뭇하게 어릴 때 이제 그렇게 뭐 누구나 한 번 더 실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선수가 이제 성장하는 그걸 좀 지켜봐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한 명의 선수 얘기해 주신 선수가 장충고등학교 문서준 선수. 네네. 이 선수는 키가 196cm라서 196이요? 네. 와, 웬만한 농구 선수보다도 신장이 좋은데? 그렇죠. 네. 국내에도 이제는 고등학교 선수들이 사실 185cm 정도 되면 장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190은 넘어야 장신이다. 네네, 뭐 이렇게 하는 시대가 왔지만 그래도 196cm의 장신이 던져서 제구가 있다든지 몸에 스피드가 있다든지 이런 선수가 그렇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수는 어릴 때 육상을 했고 100m 뭐 노비뛰기 이런 육상을 했고 아버지가 또 육상 선수였고 그래요? 네. 스피드가 있는 선수고 제구가 되는 선수입니다. 물론 이 커맨드가 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 정도 큰 키에 유연성을 갖고 스트라이크 존에 공략을 할 수 있는 투수는 국내에서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스카우터들이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 뭐 우리가 오타니, 그렇죠. 오타니 선수가 193cm, 그리고 다르비슈 선수가 196cm 그렇죠.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큰 키에서 최고의 투수가 된다는 게 동양권에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 문선준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첫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밸런스가 안 좋든가 아니면 구속이 덜 나오든가 해서 그 신장을 다 활용 못하는 그 장신 투수가 참 많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이마트에 부진했거든요. 물론 박준현, 그 다음에 이 문서준, 김성준 이 픽3가 모두 이마트배에서는 부진했어요. 공교롭게도. 그렇지만 이 문서준 선수는 지난 겨울에 좀 투구 폼 변화를 본인이 스스로 다루비슈 선수를 보고 조금 더 강한 공을 던지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이중 키킹을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뭐 개인 유튜브에도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계속 이중 키킹 그 연습을 하면서 이 선수가 지난해 152km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160km를 던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힘을 모아서 던지는. 그런데 저기 이 장충고 송민수 감독은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안 던져도 좋은 공을 던지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본인이 해보고 싶다고 하니 또 어린 선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그래서 놔뒀는데 결국 이제 밸런스라든지 구위가 또 안 나오니까 본인이 이제 이 이마트배 끝나고 나서 다시 원킥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제 다시 더 좋은 공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마트배 그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음 대회 그것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잘만 성장해 준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오타니 다루비슈 못지않은 최고의 그 체격 조건 갖고 있는 투수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게. 타점이 워낙 높으니까 물론 뭐 약간 이 하이 쓰리쿼터로 약간 내려오는 폼이지만 키가 크니까 갖고 와서 끌고 와서 던지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참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요. 잘만 올라오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한 명의 선수가 광주 일고의 김성준 선수요? 어릴 때부터 1학년 때부터 한국판 오타니 이도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김도영 선수를 이어갈 만한 광주에서 나타난 최고 내야수다. 와 대단한 평가인데요, 이러면. 그럼 야수로서는 김도영 이름이 언급이 되고 투수로서도 이제 최고 선수로 갈 수 있는 선수라는 그런 평가인데 광주 일고가 또 뭐 아시다시피 최고 투수들 사관학과 메카죠, 메카. 그러니까. 근데 김성준 선수는 사실 타자 쪽에 좀 야수 쪽에 욕심이 좀 많아서 그동안 이제 타자 쪽
훈련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배 유격수에 있으니까 3루수로 들어가서 하다가 위급 상황이 되면 이 호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151km. 투수로 올라가서. 네. 이야. 근데 이 선수가 투수 훈련을 거의 안 한 거예요. 아하. 3루수 있다가 네. 이제 작년에도 이제 마무리 투수로 부르면 그냥 거기서 타자들 다 제압을 해버렸으니까 선배들을. 뭐 스카우터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 싸움 딱이고 네. 실전형 선수다. 저기서 힘이 붙고 투수 전문적으로 만약에 배우면 어떤 투수가 될까 그렇죠. 기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광주 일고 조윤채 감독은 이 선수를 보고 약간 좀 과정이 돼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봤지만 스카우트를 10년간 LG 트윈스에서 네. 했거든요. 그런데 투수로 보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10년에 한 선수. 번. 타자로 보면 3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우와, 30년에 한 번이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선수로 성장할지는 한번 봐야 네. 되겠지만 그만큼 탄력이 좋고 발도 뭐 김동현 선수만큼은 빠르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키가 조금 김동현 선수보다 더 크니까 네네. 빠르고 힘이 좋고 탄력이 제자리에서 점프하면 농구 림을 잡을 정도니까. 아니 그 농구 선수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 탄력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타격을 해서 네. 홈런도 치고 어호. 어깨도 좋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 파이브 툴 유형의 선수가 되는 거죠. 야,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프로 지명을 하고 나서 네. 이 선수를 타자로 키워야 될까, 투수로 키워야 될까. 벌써부터 뭐저 오타니처럼 둘 다. 스카우트들마다 이게 또 의견이 또 그렇죠. 갈리는 부분들도 네. 있고. 그래서 과연 몇 번째 선수로 지명을 받아서 이 선수가 어떻게 될까. 그게 사실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김성준. 물론 메이저리그도 이 선수 어릴 때부터 계속 스카우트들이 지금 따라붙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지도 네. 관심사가 좀 되고 있고요. 오. 네. 일단 이 세 명의 선수 이름은 기억을 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좀 관심 가고 기대되는 투수들은 어떤 투수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뭐 이마트부에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표를 좀 많이 받고 주목을 받는 선수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지난해 올해 기록은 많지 않지만 부상고의 우명현 선수 우명현. 이름이 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난해 이 선수가 네. 작년 그러니까 2학년 2월에 이미 150km를 던지는 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동계 네. 때 경기에서.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이제 피로골절이 오면서 던지지를 못했어요. 네네. 계속 재활만 하고 근데 힘은 기르고 그 상황에서 이번 이제 주말 리그부터 나왔거든요. 1이닝씩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또 150이 나오니까 몸이 그러니까 이 팔이 괜찮고 네네. 몸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선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공이 굉장히 묵직하고 이 선수도 키가 193cm거든요. 그 유연하고 네. 그렇게 공을 때릴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쌓이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을 잘해요. 제구도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이 성장 가능성을 높이 점치고 있고 빅3를 위협할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부상 여파가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빅3 쪽을 위협하는 선수가 되고 치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이 약간 물음표가 달리면서 네. 약간 좀 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을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볼 만합니다. 그리고 저 대구고등학교 김민준 선수도 유망주예요? 그럼요. 네. 이 김민준 선수는 1학년 때 이미 뭐 이름을 알렸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보다 먼저 이름을 알린 게 1학년 봉황대기 때 2학년 에이스가 배찬승인데 배찬승. 배찬승 선수가 청소년 대표에 차출되는 바람에 맞아요. 이 봉황대기를 마무리를 못한 상황인데 기억나네요. 결승전까지 대구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학년 선수가 경기 후반에 들어와서 경기 끝까지 연장전까지 마무리를 해버리면서 그 친구가 김민준이에요? 네. 오. 그 우승을 이끌었던 네, 기억나요. 당시 이제 140 중반 정도의 구속이 나왔는데 그때는 호리호리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이 허벅지하고 앞뒤 가슴이 두꺼워지면서 힘을 쓰는 체형이 되면서 지금 150km 이상을 던지는 투수가 됐고 이 선수는 그 1학년 때
대회 우승을 시킬 정도로 강심장의 경기 운영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스카우트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작년에도 잘했고 오. 올해는 더 잘하고 있고 아하.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배찬승 때문에 되게 유명했던 그 결승전이었는데 되려 김민준 선수가 씬스틸러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굉장히 늦은 나이에 6학년에 야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네. 1년 유급을 했거든요. 나이가 동기들보다 한 살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런 선수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이번 대회를 통해서 관심 가는 투수들은 어떤 투수들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대회에 가장 좀 핫한 또 이 다크호스가 떠올랐는데 네. 재물포고가 재물포고 준결승 오. 4강을 갔어요. 아 그래요? 인천에서도 항상 인천고, 동산고 그쵸. 여기에 눌려서 오. 재물포고가 못 가잖아요. 맞아요. 1984년 그리고 2010년에 예. 딱 두 번 4강을 간 게 최고 성적입니다. 재물포고등학교 하도 국제 전국 대회 성적이 없어서 해체했나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아. 4강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에 에이스 투수인 권우준 선수, 오. 우준입니다. 네, 권우준. 네네. 우준이. 재물포고 선수가 이 선수도 150km 네네. 빠른 공을 던지기도 하고 약간 제구가 거칠어서 뭐 안 될 때 좀 날리는 공이 있지만 제구가 잡히면 타자들이 공략하기 힘든 힘 있는 공을 던지고 지난 그 KBO 넥스트 레벨로 네네. 해서 유망주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KBO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 참가했다가 포수하고 부딪히면서 아이고. 이 쇄골을 다쳤어요. 아하. 그러면서 공을 최고를. 놓고 있었는데 감독은 오히려 그게 더 전화위복이 됐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 야구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락을 해도 밤에도 매일 공을 던지고 있으니까 저러다 어깨 나간다고. 근데 그 기간에 공을 못 던지잖아요. 하셨군요. 어깨를 실 수가 있었던 네. 거지. 대신에 막 웨이트를 해서 힘을 그렇죠. 키운 거야.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더 이제 빠른 공을 지금 던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밸런스라든지 제구가 잡히면 이 선수가 상당히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권우준. 네. 네. 그리고 뭐 경기 항공고의 양우진 선수라고. 경기 항공고의 양우진. 네. 네. 이제 경기 항공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야구 쪽에서는 좀 그렇죠. 전력이 떨어지는 네. 항상 그런 팀이었지만 양우진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기 항공고 뭐 일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선수가 원래는 포수인데 네.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키가 너무 커지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190cm 예. 포수를 못 보고 포수를 포기하고 이제 고등학교 와서 투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직은 투수로 완전히 밸런스가 잡히지 않지만 이 공 던지는 보면 몸의 스피드라든지 이게 와일드하면서도 갖다 때리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놓고 봤을 때 스카우트들이 굉장히 탐을 내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고점이 높아 보이는 선수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뭐 자완 이주호 선수라고 또 경기 항공고에 있는데 그 선수도 성적이 빨라요. 그래서 그 선수하고 해서하면 항공고가 올해 무슨 대회 하나는 좀 돌풍을 일으킬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양우진. 네. 그 외에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뭐 인천고도 올해 우승 후보라고 계속 꼽히고 있는 게 인천고. 이제 이서준, 이태양 이런 투수들이 또 그 이외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수들을 가지고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고 전주고의 박지훈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전주고 박지훈. 네. 이 선수가 강릉고 1학년 때 이마트배 그때 결승전에 등판했던 선수입니다. 그때 덕수고하고 경기할 때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2학년 때 토미존 수술을 받고 동생이 이제 그 투수인데 같이 전주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원래 강릉고를 다니다가 그래서 왜 강릉 다니다 걸로 갔냐 했더니 동생이 조금 강 훈련에 조금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수술도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주고로 같이 그냥 이렇게 전학을 간 케이스인데 박지훈 선수가 이제 이 수술을 해서 다 나았어요. 그래서 또 지금 구속이 140 후반 나오고 150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1학년 때 그때 강릉고 투수로 나와서 결승전에서 7인
109를 던지면서 그때 덕수를 혼쭐을 냈거든요. 덕수 전력이 좋을 때인데. 그렇죠. 7이닝 2실점으로 해서 덕수구 타선을 막으면서 결국은 이제 준우승이 됐지만 저런 투수가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때는 저기 강릉구가 투수가 이제 바닥이 낮다. 조대현 뭐 투수라든지 육청명 선수가 던질 수 없는 투구수 제한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가 나왔어요. 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사라졌잖아요. 이제 올해 한번 전주고를 주목해 보면 합니다. 박지훈 전주고등학교 박지훈 선수도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뭐 올해 이제 프로에 들어온 좌완 투수가 굉장히 좋은 투수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올해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자원이 좀 떨어진다. 그렇군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선수가 치고 나올지는 그렇죠. 모르니까 북일고 자완 강건우 선수. 강건우. 네, 이 선수가 키가 191cm. 이 선수는 그 구속은 140 초반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투구폼이 부드럽고 디셉션도 좋고 장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이마트배부터 해서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주말 리그도 그러고. 근데 감독 말로는 지금 괜찮아지고 있다. 다음 청룡기 정도는 이 선수가 아마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해서 박준현, 강건우 이 원투펀치로 가면 상당히 재밌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덕수구 자완 김화중 선수가 있습니다. 김화중. 네. 이 선수는 원래 청원고 옛날에 동대문 상고 청원고에 입학을 했다가 또 토미존 수술을 하면서 1년 유급을 했고 덕수구로 전화가 온 케이스거든요. 감독 교체 시기에 좀 팀이 어수선한 관계로. 그런데 이 선수가 아직은 좀 거칩니다. 왼손인데 제구가 좀 안 될 때 그런 좀 부분들이 있지만 또 제구가 잡히는 날은 이 선수가 타자들이 공략하기 정말 까다로운 그런 공을 던지거든요. 140km 후반에 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끝난 주말 리그 서울고 경기 그러니까 서울고가 그 이마트배 우승하고 나서 그 팀을 만났는데 이 팀을 상대로 10타자 연속 탈삼진을 기록을 하면서 5.2이닝 12K. 대단한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긁힌 날에 이 선수의 진면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뭐 고등학교 야구에서 10연속 탈삼진 가끔씩 나오기도 하죠. 약팀을 상대로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서울고를 상대를 했기 때문에 우승한 팀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선수가 있고 용인시 야구단이 야구팀이 있나? 뭐예요? 여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창단한 팀이니까 사실상 신생팀이죠. 뭐 베이스볼 클럽 같은 BC.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창단을 했는데 여기에 최요환이라는 투수가 이마트배에서 나타나서 호투를 하면서 스카우트들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클럽 팀에서 그런 투수가 나타났을까 했더니 이제 비봉고 쪽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비봉고에서 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자완으로서 상당히 좋은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 야구단 그냥 가서 대충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렇군요. 올해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요한 선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좀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우한 저 좌완 얘기였으니까 뭐 사이담 투수들도 항상 또 괜찮은 투수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요새 또 워낙 프로야구에서도 이 사이담 투수들에 대한 기대들이 커서 그러니까요. 항상 뭐 그런 유행에 따라서 또 스카우트들도 우리 팀에 사이담이 없는데 사이담 중에 누가 최고야 막 이렇게 해서 또 지켜보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명근이라든지 뭐 이런 정우영 선수도 나타나고 하지만 그래서 이 보면 올해는 휘문고의 김요엘 선수. 김요엘. 이름이 이제 독특해서 이제 한번 들으면 잊지 않는 그런 이름인데 이 선수는 이제 구속은 한 145 정도 구속이 나오는데 제구도 좋고 공의 힘도 있고 유연성도 좋고 사이담 중에서 최대어로 지금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갑자기 허리가 지금 좋지 않아서 이마트배 때도 던지긴 했지만 요령으로 던지면서도 좋은 투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제가 오늘 방송 전에 희문고 오태훈 감독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은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캐치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 선수의 허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올해 평가가 상당히 좀
등락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투수보다 이 사이드암 투수들은 허리 중요한데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허리 쪽에 또 부상이 온 게 아닌가. 허리 이제 요통이 오면서 네.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워낙 또 잠재력을 갖고 있고 경남고의 신상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신상현. 네. 네. 이 선수는 구속은 오히려 김요엘 선수보다 더 빠릅니다. 아, 빨라요? 네, 우와. 140 후반까지 나오니까 40 후반. 뭐 잘하면 이제 150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 뭐 사이드암이. 사이드암 이야.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느냐 아직은 뭐 경험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 선수를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올해 드래프트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이 선수들이 다 잘만 성장해주면 우리 한국 야구의 미래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고산병 비슷하게 해서 또 지금 부진한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걸 좀 극복을 하면서 올라와야 또 눈에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크보 오프너에서 계속 이제 그 고교 유망주들을 다룰 건데 아무래도 이제 대회가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후죽순처럼 성장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선수들 이번 이마트 대회 때는 어떤 선수들이 좀 많이 성장이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서울고. 서울고. 서울고는 사실 이 결승까지 가고 우승까지 할 전력까지는 평가가 안 됐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김동수 감독도 나도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게임을 하면서 애들이 계속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눈길을 끈 투수는 역시 이 MVP를 받은 박지성 선수. 박지성 이름이 같은 축구 선수가 있죠. 축구의 박지성이 아니라 이 선수가 나오면 박지성 그 응원가를 선수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사실 구속은 아주 강수구는 아닙니다. 그냥 140 중반 정도 나오는 공이고 그렇지만 게임 운영, 싸움 딱 기질 이 부분을 해서 그리고 또 이 스태미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서울고를 우승을 이끌었죠. 그래서 스카우트들도 저런 선수가 나중에 힘이 붙고 하면 어차피 구속이 올라가는 거니까 야구 투수를 할 줄 아는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이호범 선수라고. 이호범. 네. 이 3학년 역시 투수인데 이 선수도 박지성 선수도 190cm지만 이호범 선수도 190cm 장신 선수고 이 선수가 막 던질 때 위에서 내리 꽂는 각이라든지 공의 무브먼트가 있잖아요. 움직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선수 지금 뭐 올 시즌 신인으로 들어온 김영우라든지 여러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호범 선수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이호범. 무엇보다 이제 뭐니 해도 2학년 김지우 선수. 그 선수가 이번에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던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그동안 계속 3학년 선수들만 소개를 했지만 이마트의 최고 슈퍼스타는 김지우였다. 김지우. 투타 양면에서 10타점을 올리면서 타점상도 받았지만 2학년 선수가 3루수거든요.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고 수비에서 공격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그런 선수인데 이 경기를 리드하잖아요. 마무리 투수 올라와서 상대를 그냥 다 제압을 합니다. 최고 구속 153km까지. 그러니까 올 시즌 최고 이도리로 하는 그 광주고 김성준 선수 작년에 투수 연습 안 하다가 올라와서 151km 던지면서 제압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선수도 투수 연습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그 정도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153km까지 던지는데 스카우트 몇 명은 김성준보다 내년에 김지우가 더 기대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딱 얼굴 보면 야구 잘하게 생긴 선수. 관상이. 그 정도로 이제 5툴 발은 아주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준수한 발을 가지고 있고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김지우. 그 외에도 뭐 좀 이번 대회를 통해서 기대가 됐던 선수,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지우 선수 2학년으로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아마 또 많은 팬들께서 그럼 2학년 선수 중에 어떤 선수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그렇죠. 뭐 이런 또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김지우 선수가 이번에 막 흔히 말하는 우리가 떡상을 했고, 그렇죠. 뭐 고교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 레벨의 선수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보다 먼저 주목을 받았던 2학년 선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산고의 하현성. 하현승?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 선수는 뭐 중학교 때부터 천재 선수라고 해서 투타에서 키도 크고 왼손잡이에
투타에서 최고 선수라고 해서 메이저리 스카우터들이 중학교 때부터 주목을 했던 선수거든요. 그런 1학년, 2학년 올라올 때. 그렇군요.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우지우, 네. 좌현승, 벌써 투타 이도류로 네. 내년 아마 3학년 되면 오. 가장 주목을 받을 선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부산고가 일찍 탈락을 하는 바람에 퍼포먼스를 다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아하. 근데 다음 대회 때 네.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제가 보면서도 깜짝 놀랐고 많은 분들이 놀랐던 투수가 하나 있는데 유신고의 이승원 선수. 오. 이승원 선수가 네. 왼손 투수거든요. 이승원? 네. 이 선수가 16강 희문고전, 희문고도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6이닝을 던지면서 9K 퍼펙트. 퍼펙트. 6이닝 동안 희문고 타자들을 9개의 삼진을 잡으면서 와. 퍼펙트를 하는데 2학년 투수가 다들 그냥 입이 이야. 벌어지는 거죠. 과거에 김광현 보는 것 같아요. 이야. 키도 188인가 뭐 그 정도 되고 근데 말랐고 와일드한 투구폼에 와일드한 투구폼인데 제구가 돼요. 누가 봐도 이 선수는 한국을 대표할 자원 투수로 성장할 제목이다. 힘이 붙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유신고 이승원 기억해 주시고요. 투수로 놓고 보면 네. 이번 대회에서 이 대구의 2학년 정일 투수. 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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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 이름인데 일란승 쌍둥이입니다. 그래요. 정원 이 투수가 예. 대구 또 투수로 같이 있는데 두 선수가 키도 188, 187 뭐 거의 같고 얼굴도 똑같이 생겼고 걸음걸이도 똑같고 정원 선수는 몸이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밸런스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못 나왔지만 정일 투수가 이번 대구고를 4강까지 끌고 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볼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막 싸움타 기질이라든지 그래서 이 선수도 앞으로 장차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성치환 선수? 그렇죠. 맞습니다. 요 선수도 2학년인 거죠 지금. 그 마산 용마고가 결승까지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죠. 이 선수가 그 준결승 때 그 한개 투수까지 막 불태우면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결국 마산 용마고가 이 성치환 선수의 호투 덕분에 결승전에 갔던 선수인데 구속이 아주 이 선수도 뭐 사실 후반 50 나오는 선수가 아니라 140 초반 정도 나오는 공인데 제구되고 경기 운영 그리고 템포도 빠르고 변화구도 자유자재로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용마고의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했으니까 이 선수가 이제 다음 대회 성장을 하면 상당히 좋은 투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또 확신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쭉 투수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워낙 요새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야수들도 지금 바로 올해 좀 데뷔하는 선수들이 꽤 많던데 올해 야수들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야수들 중에서도 이 재능 있는 선수들이 뭐 신인급들이 나와서 하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올해 야수 최고 관심사는 항상 또 야수 중에서는 유격수 아닙니까? 유격수죠. 전주고 유격수 박한결 선수. 박한결. 이 선수는 체격이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1학년 때부터 워낙 센스가 좋고 이 야구 뭐 그냥 알아서 다 하는 선수라 일루수도 쓰고 이루수도 쓰고 가끔씩 이제 유격수 쓰고 했는데 중학교까지는 이제 유격수가 주 포지션이었거든요. 선배들 때문에 못 쓰다가 이제 올해 이제 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선수는 공 수주를 다 갖추고 있다. 빠른 발도 갖추고 있고 체격이 작지만 이 몸통 회전이라든지 손목 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난해 2학년 때 홈런 3방을 때렸거든요. 홈런 3방이요? 유격수가 체격도 작은 선수가.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선수가 이제 더 타격 쪽에서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또 핸들링이 좋고 일루수 나갔을 때도 뭐 선배들이 원바운드 악송구 해도 그냥 다 걷어내고 그 정도로 감각이 좋은 선수. 그래서 이 선수가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한길 선수, 이는 선수도 들어오면 수비가 일단 되니까. 그리고 지난해 도루 16개를 했는데 올해는 뭐 도루가 또 아마 더 페이스가 더 빠를 겁니다. 도루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고 뭐 이 공격력. 지난해 박준순이 50안타로 고교야구 역사상 우리가 집계를 했을 때 최다 안타라고 했는데 한 개 모자랐습니다. 49개 칠 정도로 컨택 능력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고 주목을 해봐야 될 선수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한결 선수. 네. 전주고 유격수고요. 또 어떤 선수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역시 뭐 유격수들이 항상 뭐 이 주목을 받는데 네. 세광고의 김요셉 선수. 김요셉. 네. 키가 189cm라. 오 크다. 과거 이제 세광고 선배 장종훈처럼 네. 대형 유격수가 유격수. 될 제목으로 그만큼 또 이 방망이 쪽에 강점이 있는 네. 선수입니다. 오. 어깨도 상당히 강하고 네. 키가 크지만 나름대로 유연합니다. 근데 좀 많이 말랐어요. 거의 뭐 대나무가 서 있는 네. 것처럼. 그런데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유격수도 되겠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 선수를 많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요셉. 네. 네. 그리고 유신고 3루수인데 신재인 선수. 신재인. 네. 네. 이 선수는 1학년 때 4할 때 타율을 치고 홈런을 2방을 치고 3루수 강한 어깨를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 선수 3학년 되면 어떨까? 정말 뭐 한국 대표는 3루수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난해 부진했고 올해도 이마트배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퍼포먼스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스카우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숫자가 아니라 저 선수는 프로 들어가서 제대로 경험하고 뭔가 이렇게 딱 잡히면 최고의 3루수가 될 그런 이 자질을 갖고 있다. 파워, 어깨, 장타력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조합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렇죠. 본인도 이제 심리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제 쫓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수비에서 실수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뭐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스코어고. 그렇죠. 스카우트들은 항상 프로 가서 최고 퍼포먼스가 나올 때 어떤 그림이 나올 건가. 그렇죠. 그걸 이제 그려보니까 신재희 선수도 좀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휘문고의 최재영 선수라고. 최재영. 네. 이 선수는 이 쌍둥이 일란스 쌍둥이인데 동생이 최재호라고. 휘문고 3루수. 이 선수는 휘문고 유격수거든요. 그래요? 설린 인터넷고 있다가 둘 다 전학을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실 뭐 왜 전학을 갔느냐. 그러게요. 설린 거기서도 1학년 때부터 주전을 뛰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1학년 중계하다 깜짝 놀랐어요. 1학년이 저런 스피드와 파워, 막 저돌적인 그런 부분들을 깜짝 놀랐는데 이제 동생이 힘으로 가면 이제 주전을 좀 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같이 이제 뭐 어차피 또 학교 달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또 전학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 선수가 이 파워도 있고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파이브툴 유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다. 부산고 유격수 이서준 아까 말씀하셨던. 아니 저기 다른 이서준이에요? 인천고 투수 이서준이 있고 부산고 유격수 이서준이 있습니다. 다르군요. 이름만 같은 요새는 이서준. 서준, 준서 이런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가 저 서준이가 많았어요. 그 유행을 하거든. 맞아. 그리고 또 이루수 최민재 선수. 최민재. 이루수지만 그러니까 이 키스톤 콤비가 타격도 되고 뭐 이 어릴 때부터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지켜볼 만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기대되는 선수들이 꽤 많은데요. 외야는 아무래도 이제 수비도 수비입니다만 공격이 조금 더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포지션인데 외야 유망주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어요? 네, 이제 외야 쪽에서 공격력을 따졌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벌써 알고 계시겠지만 덕수고의 오시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해 이마트배 첫 대회인데 2학년인데 덕수고 4번 타자를 쳤어요. 그 4번 타자 그러니까 덕수고가 얼마나 멤버들이 좋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2학년이 4번을 치는데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저도 뭐 했거든요. 근데 이마트배 결승에서 그것도 정우주 선수. 정우주에게 한화 있는 정우주. 최고 투수라고 떠오른 정우주 선수의 강속구를 받아쳐서 그 인천 랜더스필드 상단에다가 꽂아버리는 홈런을 쳤죠. 결승전에서. 그리고 또 경기 후반에 밀어쳐서 펜스 직격하는 이루타를 때리면서 이 선수가 뭐 스카우트들도 깜짝 놀랐죠. 오시후라는 선수. 그리고 고교 대학 올스타전 하잖아요. 거기서 2학년 선수로 유일하게 뽑혔는데 거기서도 4번 타자 쳤어요. 아니 고교 4번 타자였던 2학년이 3학년 선배 다 채쳐놓고 그 정도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고 4번 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 3타점 혼자 올리면서 MVP 받았어요. 흔히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물건이군요. 물건이죠. 왜 치는 폼을 보면 딱
검객 뭐 하여튼 이 공을 딱 받쳐놓고 이 무빙 동작부터 해서 길목을 딱 지켜놓고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드럽게 막 치면서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는 뭐 최고 네. 선수로 아직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수비 그 부분을 상쇄할 만큼 잠재력을 갖고 있다. 상황이 들어와서 아직은 완벽한 퍼포먼스가 안 나오지만 네네. 본인도 이제 득수고 주장을 맡고 있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그런지 몰라도 이 선수는 그래도 뭐 한번 앞으로 쭉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선수군요. 오시우.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외에 또 어떤 선수가 외야 쪽에선 기대를 모으고 있나요? 네. 역시 그 중견수가 또 높은 평가를 받죠. 그렇죠. 발 빠르고 네. 그런 유형의 선수. 그렇다면 유신고의 오재원 선수. 오재원. 네. 그 이 오재원 선수가 1학년 때부터 주전을 뛰었고 1학년 때 4할 때 타율을 치면서 또 이 책이 되게 작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또 파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예. 3할 8푼 5리를 쳤고 올해 역시도 또 공격 타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 이마트배에서도 홈런 한 방 쳤습니다. 체격은 작지만 네. 약간 정수빈 유승우 선배 정수빈처럼 작지만 그런 스타일이군요. 네. 이 고교생 중에서 가장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가장 정교한 타격을 하고 있고 지난해 2학년 때 2학년으로 유일하게 청소년 대표에 뽑혔던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들 진짜 야구 잘하는 선수. 그렇죠. 그죠? 작년에 청소년 대표 감독이 이제 부산고 박기원 감독이었는데 맞아요. 어쨌든 데리고 와서 대주자, 대수비, 대타로 쓸 수 있는 선수 최고 요원은 이 선수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던 건데 지금 이제 이 선수가 사실은 어떤 팀이든 뭐 최지훈이라든지 뭐 정수빈이라든지 박혜민이라든지 그렇죠. 이 선수의 롤 모델은 박혜민이에요. 같은 이제 우투 자타니까 정수빈 자투 자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유형의 선수로 성장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는 탐내는 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수주 삼박자 항상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유형의 선수고 부산고 안지원. 안지원. 네. 이 선수는 1학년 황금사자기 때 부산고 우승할 때 1학년이 MVP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맞아요, 유명해졌죠. 맞아요. 이야. 타율, 타점, 최다 안타, MVP 다 휩쓸으면서 방망이 맞으면 그냥 다 안타예요. 저 1학년이 어떻게 저렇게 칠까? 저도 뭐 중계를 그때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공이 오든 간에 1학년 선수가 이제 갓 중학교 졸업한 선수 그렇죠. 아닙니까? 네. 5월달에 경기를 하면 이야. 그럴 정도로 이 감각이 있는 선수고 이제는 이제 체격도 그때는 굉장히 말랐는데 지금은 이 188cm에 85kg. 아직도 약간 마른 느낌이긴 하지만 고교 최고의 컨택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컨택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홈런도 작년에 황금사자기 홈런상도 받고 올해 역시 또 상당히 또 장타 쪽에서도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어깨도 강하고 그래요? 발도 빠르고 그러니까 중견수로서 이 선수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선수입니다. 아니 지금 물론 이제 뭐 수비하는 것도 좀 더 또 봐야 되고 또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 오시우 선수, 오재원 선수, 안지원 선수는 여러 팀에서 탐을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선수들이 1라운드까지는 사실은 좀 쉽지 그렇죠. 않을 수는 있겠죠. 야수기 때문에 외야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히려 막 3라운드, 4라운드 가서 뽑을까 하다가 그때까지 안 남을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앞쪽에서 뽑을 수 있는 그렇죠. 퍼포먼스에 따라서는 또 1라운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잠재력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요 이름들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덕수고 유격수 엄준상. 이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투타에서 이 선수 역시 천재 선수라고 서울 시내에서는 서울이 아니라 전국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엄준상 선수가 잘하는데 지금 이제 덕수고 유격수를 맡고 있거든요. 작년에 배승수 선수가 유격수였는데 약간 좀 통통해요. 그래서 이 투수로도 올라가서 140 중후반을 던지는 선수지만 유격수가 저 몸매가 될까 싶은데 굉장히 부드럽고 수비 감각이 있고 그렇군요. 방망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선수가 오히려 더 일찍 사실 두각을 나타낸 선수인데 엄준상 선수 올해 내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뭐 저희가 얘기 안 했던 포지션 중에 사실은 요새는 이제 워낙 그 선수 생명이 수명이 길어서
포수들이 사실 이제 자리 잡기 참 어려운데 올해 포수 유망주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해만 포수 자원이 못하다. 그렇군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를 노릴 만한 그 정도의 선수는 조금 보기 드문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지난해 사실은 네. 2학년 중에 포수 자원이 없다고 이야기 나왔지만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서울 컨벤션고의 이현우 선수였어요. 이현우. 예, 이현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워낙 야구를 잘했는데 키가 작아요. 조금 포수로서 체격이 좀 작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는 포수가 체격이 왜소하네 싶지만 작년에 홈런을 2방을 때리고 그래요? 어깨 도루 저지를 뭐 다 하고 몸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어깨도 좋고 네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뭐 현재윤 선수처럼 그렇죠. 굉장히 네. 빠른 이런 스텝을 가지고 있고 어깨도 강하기 때문에 저 선수 나중에 사마인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했는데 네. 올해 이 선수가 좀 고산병이 온 것 같아요. 고산병. 저도 상당히 좀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예, 지금 컨벤션고가 어떻게 보면 좀 신생팀 그렇죠.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 팀의 이제 주장을 지금 맡고 아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포수로서 또 네. 그런 중책도 가지고 있고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조금 공격 쪽에서 떨어지고 수비에서도 약간 실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네네. 그렇지만 워낙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걸 꼭 극복해 나가면 뭐 좋은 포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컨벤션고의 이현우. 네. 그리고 이번 이마트배를 통해서 좀 급상한 선수들이 좀 있는데요. 네네. 역시 이제 경험을 쌓이면서 그렇죠. 주말 리그 하고 원주고의 이희성 선수. 원주고 네. 이희성. 네, 이희성 선수인데 이 선수가 186cm에 90kg. 포수로서는 사실 너무 커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블로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런데 이 선수가 몸에 스피드도 있고 어깨도 워낙 좋고 공격도 지금 뭐 3할 8푼 1리 타율을 올리고 있고 네. 이마트배에는 한 게임으로 그냥 끝났지만 2타수 1안타로 끝났지만 다 보여주지는 못했죠. 아하. 근데 이 타격 쪽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홈런 2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원주고 쪽 이제 김도경 감독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김건희 선수하고 이제 비교해서 어떠냐? 원주고 하면 김건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포수. 김건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완성된 선수. 아. 투수든 포수든 완성형 선수로 고교 최고 레벨의 선수였고 이 선수는 장래성을 봤을 때 네. 김건희 선수 같은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그만큼 어깨가 강하고 투수로 올라가도 146km까지 던질 정도로 강한 어깨를 갖고 있는데 네. 투수로는 활약을 하지 않고 포수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 선수의 성장 속도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마트배 결승전 이제 준우승을 했지만 용마고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포수로 나온 김주영 포수. 김주영 포수. 네. 올 시즌에 지금 타율이 4할 2푼 1, 2에 홈런 한 방이 있는데 이 이마트배 때 그때 쳤던 홈런이거든요. 그 홈런 치는 장면을 보고 이 야구인들이 다 입을 쫙 벌리더라고요. 뭐 스윙 막 결이라든지 몸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니다. 네네. 체격도 뭐 크고 힘도 좋고. 용마고가 뭐 예전에 마산상고였잖아요. 그렇죠, 마산상고. 뭐 저기 강호동이라든지 씨름 장사들이 나오는 그 학교인데 천하장사들이죠. 네. 지금 중견수 4번 타자로 나가고 있는 김주호 선수가 있거든요. 외야수. 그 선수도 파워, 스피드 이게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김주영, 김주호 이 두 선수가 용마고를 어떻게 보면 돌풍을 일으키면서 결승까지 끌고 간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영 포수가 어깨도 좋고 공격력도 갖추고 있고 대회를 거듭할수록 한번 지켜볼 만한 선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뭐 지금 이번 이마트배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뭐 많이 성장한 선수들 또 올해 고교 랭킹에서 조금 어느 정도 수위에 들 만한 선수들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이게 딱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회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선수
더 발전했다. 이 선수 약간 정책이다. 고산병이다. 뭐 더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교 선수는 모릅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선수, 잠재력 있는 선수 되게 많고 네. 다음 대회 올라오면서 치고 나오는 선수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혹시라도 저희 오늘 프로그램에서 거론되지 않은 선수가 있다면 혹시 또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면 실망하지 마시고 네. 다음 대회나 다음 대회에서 치고 올라가면 충분히 또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저도 뭐 계속 지켜보고 있고 네. 항상 시간 날 때마다 뭐 기록 찾아보고 뭐 취재도 하고 네. 목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모님들 너무 서운해 하시지 말고 그런 선수 있으면 눈에 띄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버지 이재국 기자와 함께하면서 더욱더 대한민국 야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크보프너 고교 야구 유망주 뭐 아무래도 첫 시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망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